사실은 우리 그 문 대통령 어머니 별세 소식에 김정은이 이렇게 조의문도 보내고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또 발사체 쏘고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북한이 조금 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올 들어 벌써 12번째 도발인데 무엇보다 어제 판문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낸 뒤에 곧바로 이런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정신 분석 쪽으로는 어떻게 좀 저희가 진짜 궁금하다. 진짜 궁금해요. 접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일관되지 못하잖아요. 예. 그 일관되지 못한 게 그 사람이 일관된 거예요. 아, 그렇네. 그 사람이 갑자기 일관되면 이상한 거네. 김정은의 일관되지 못한 점은 일관되지 않다는 게 일관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왜 그렇게 일관되지 못하냐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문에 해당되는 행위를 갖다 했어요. 그러나 그러고 나면은 스스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너무 내가 부드러운 이미지를 갖다 보여줬나? 이러면 남들이 날 또 깔보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반대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 이전일 때부터 우리한테 갖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거를 제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강아지를 갖다 볼 때 알 수 있는데요. 강아지들을 보면은 자기보다 무서운 사람이 오면 엄청 짖어요. 그러고부터 뒷걸음질해요. 뒷걸음질 짖다는 거는 후퇴의 표시이고요. 짖는다는 건 공격의 표시인데 동시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은 계속 짖다가 싸움이 붙으면 질 것 같으니까 뒤로 달아날 것도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나 짖지 않고 달아나다가 보면은 금세 쫓아와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느 정도는 본인이 두려움을 느끼는 데서 휙 꺾이는 부분이 있는데 꺾이고 나면은 너무 꺾였나? 이러다 완전히 꺾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꺾일 거야 라고 또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북한의 정치적 행보에는 뭐 정말 다양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전략 분석가 우리 허은하 소장님께서 김정은 이미지에 관련된 분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말이 불쌍하다. 아니 이거 백마만 골라타기도 참 어려운 거야 이거. 그리고 다리도 정말 고다요. 보세요. 그냥 쭉 뻗었어, 다리가. 포토샵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북한에서 저 백마라는 거는 김일성 때부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고록에서도 김일성이 백마를 타고 가다 정신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백마가 김일성 정신 잃은 걸 자체를 데리고 이제 면목과까지 가서 꼬리를 적셔서 물을 이렇게 해서 깨워줬다는 것도 있고 또 김정일에 들어와서는 김정일 장군님은 용마를 타신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얀 용마가 항상 보면 선전물에도 보면 하늘을 나르거든요. 이렇게 구름 위를.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저 용마를 탔다라는 거는 백두의 기상. 뭔가 내가 이런 혈통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뭔가 과시욕. 내가 이렇게 선대들이 탔던 백마를 탔다라는 뭔가 이런 독재자의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상징이라는 것, 특히 권력자에게, 독재자에게 중요한 건 상징입니다. 그 상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건 한 장의 사진이죠. 근데 그 사진 안에 백마가 들어있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까지 백마를 타는 영웅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백두산을 갔잖아요. 백두산 또한 연결됩니다. 백두혈통이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백두산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벤트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일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저희한테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아니면 자신의 그 친척을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또 저 백두산에 갑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우리가 말하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상징화를 하는 거죠. 다만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의 본인의 뭐 할아버지라든가 아버지와 다른 점은 혼자 찍은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찍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옆으로도 길게로도 사진을 찍었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삼촌이죠. 김평일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아, 그거 예. 뭐예요? 김평일 수십 년 동안 그렇죠. 외국에만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제 못 들어오게 했었는데 본인은 이제 다시 친척들을 불리면서 본인 체제를 좀 강화하고 싶은 상징. 그러니까 내가 다녀오고 나서 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야. 나는 백투혈통이지만 난 좀 다른 행보를 할 거야. 라는 것을 스케줄로도 계속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평일을 통제 가능하다라고. 그렇죠. 아, 무서워. 어떻게 네. 할까 봐. 맞아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저 시점에 저 많은 인원과 저 말들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 저 말들이 백두산에 살고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건 차로 왔건 사전에 왔을 것이고, 그리고 첫눈이 왔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서 말과 사람들이 올라가서 쇼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전 분명히 상징 조작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백두산과 김정은이 갖고 있는 상관관계를 본다고 하면 어떤 중요한 결정, 중요한 분기점에서 백두산에 올랐다라는 것, 그리고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시그널이 있다. 네, 그 시그널을 이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아본 북한 주민으로 봤을 때 저 얼마 뒤면 달력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북한 달력을 보면 저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또 얼마 있으면 신년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매일마다 나오지. 달력을 만들려고 아마 백두산 가지 않았어요. 아, 그러면 이제 저 수영장도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진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저런 사진들이 달력으로? 많이 나와요. 제가 좀 조사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 이제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나 다 이제 수에서도 유학했던 그런 친구들인데 이 복장은 전부 다 이제 옛날 30년대 그 김일성 이제 한인유학 때 복장을 하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북한 주민들에게 고난을 강요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지금 봉쇄하고 있고 전세계 봉쇄하고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이거를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거를 이제 복장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고통이 오니까 지금 다 힘들어하고 지금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거를 잠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같이 고통을 감수하자. 이런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게 백두산 하면 엄청난 그 산이잖아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기바드로 기바 들어갔다고? 좋은 기운 받으려고. 전문가라니까. 전문가네, 우리 이만갑 전문가. 조만간에 한번 보낼 테니까. 근데 저는 저 사진 보면서 예. 내부 숙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떡해. 우리는 자꾸 저런 사진을 보고 그렇게 되면은 북한이 어떤 외부에 대한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혈통을 강조한다는 거는 혈통 위주로 하게 되고 권력을 갖다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적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내부에서 숙청을 통해서 최대한 자원을 갖다 짜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내부 숙청을 갖다 서로 다짐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사진 찍고 나서 우리 이제 하나씩 맡아서 맨투맨으로 처리하는 거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강철함 쌤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고난의 행군. 예.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에 항상 뭐가 이렇게 시기가 어떻게 바뀔 때마다 계속 슬로건, 구호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 장군님께서 지금 고난의 행군을 맨 앞에서 진두지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때 나온 슬로건이 장군님 따라 천만리였거든요. 예, 우리가 모두 이렇게 고난을 허리띠를 절라매고 장군님 맨 앞에 계시니 장군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자. 근데 그 비장한 각오의 그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가. 항일 유격 때 그 정말 그 행군길을, 눈의 행군길을 김일성이 막 졸도하고 기절하고 막 그러면서 갔었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전문가분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그 변화의 방향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미리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김정은 그러면 어떤 저렇게 백마, 백두산 이런 상징적인 것 말고 또 다른 김정은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또 어떤 것들이 또 있습니까? 다른 것들이? 그죠. 그 백마의 이미지를
내려와서도 보여주게 옷을 입어요. 우선 비주얼적으로. 그래서 늘 하얀 자켓을 입고 다니면서 현장을 다닙니다. 예. 지금 사실 저 때는 약간 좀 추울 법한데 쌀쌀한데도 여름 흰 옷을 저렇게 입잖아요. 저거는 이제 백마를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옷을 입느냐. 그리고 가끔씩은 또 자켓을 벗어서 러닝 셔츠를 보여주면서 내가 그렇게 늘 너희들에게 뭐 뭘 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기 위한 게 있고요. 설선수범의 자세. 그렇죠. 그래서 여기저기 정말 여러 군데 스케줄을 정해서 행보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모든 걸 김일성을 내가 따라 하더라 저는. 네, 그죠. 김일성 따라. 김일성이 임시인민위원회 정부를 세울 때도 저런 저고리도 입고 나고 모자도 쓰고. 그랬다. 그래서 저 새끼 지금 모든 걸 다 따라하잖아 지금. 심지어 사진 각도 모든 게 다 따라한다고 지금. 다 똑같아요. 예, 김일성이 똑같습니다. 뭐야 임시인민위원회 때 정부 때 입고 나고 옷들이라고. 그러니까 자신이 위기감을 느낄 때마다 김일성 그 할아버지 모습들을 많이 따라합니다. 지금 중절모든 안경을 쓰든 담배를 피는 모습이든 여러 가지를 다 따라하면서 위기감이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더 영웅화될 수 있을까라는 걸 따라합니다. 이미지적으로. 저는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북한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김정은이 정말 나왔을 때 북한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냥 얼굴 이미지만 보고. 왜냐면 김일성을 너무 닮아가지고 3대 독재 중에서 사람 굶겨 죽이지 않았다. 그래도 배부르진 않아도 배고픈 줬다 하는 게 김일성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에 확 먹혀가지고 사람들 엄청 좋아했는데 그게 1년이 지나니까 그놈보다 더한 놈이 나왔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대통령의 안경, 머리색, 뭐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어느 시기에는 검은 머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흰 머리가 있어도 된다. 그래서 좀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옷 선택 같은 거를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전문가가 붙어서 설정을 해주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기본적으로 늘 자기가 불안하다, 좀 바뀌어야겠다 싶으면 무조건 김일성 스타일로 합니다. 옷을. 네, 김일성 스타일로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숨기지 못하는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학까지 하고 왔고 정말 많은 자유분방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입는지를 알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을 텐데 네, 그걸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이 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저 하고. 바리깡 자기도 하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은 눈썹을 아예 다 밀어서 일본식이었어요, 그거. 밀어서 완전히 스트레스를 좀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측근들, 어르신들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조언해주는 이가 있다. 네.